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 조주희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 365는 유튜브와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됩니다. 암 환자들의 일상에 대한 말씀 듣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렇게 또 하나 궁금한 거는요. 암 환자분들이 결국 재진입 시기에 그 고민을 할 때 좀 어떤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그 재진입 시기를 좀 수월하게 넘길 수 있는지, 그때 교육적인 측면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한데요. 이제 치료를 마치고 보통 이제 저희가 조언을 드리는 거는 마무리 치료 단계에서 복귀 준비를 차근차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실은 저희 요즘 고민하고 있는 직장 복귀라던가 일상생활 복귀라는 부분은 원래 치료를 시작할 때부터 사실 예측이 가능한 기간이거든요. 암치료의 장점이라고 하면 또. 그래서 내가 언제쯤 복귀를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라고 했을 때 계획을 세우고 또 복귀 전에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냥 예를 들면 재발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했던 일들을 지금도 하는데 무리가 없을까? 그러면 복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확인할까라는 부분들을 의료진하고 상의하고 또 본인이 적어보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24시간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적어보고 예를 들면 내일 회사에 복귀한다거나 일상생활로 복귀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내가 원래 살았던 일상생활의 시간표를 적어보고 그게 정말 가능한지 내가 예를 들면 체력적으로 가능한지 정신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적어보고 계획을 세움으로써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거를 이제 하나씩 실천해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직장 복귀를 하거나 혹은 이제 어머님들이 원래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하시다가 이제 내가 좀 집안일을 시작해야겠어 라고 하실 때 뭐라고 조언을 해드리냐면 자,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일들을 다 적어보시고 그 시간을 적어보시고 그럼 내일부터 하나씩 더해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치료받는 동안 제가 집안일 하나도 안 했죠. 애도 안 돌봤고 밥도 안 하고 안 하고 다 안 했죠. 근데 이제는 좀 할까 생각 중이에요 라고 하면 왜냐면 한 번에 시작하면 아직 몸이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지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어요.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직장 복귀 같은 경우에도 바로 출근을 해서 8시간 내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예를 들면 저희 그 시간제 근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 그 다음에는 6시간. 그렇게 몇 주 해보고 적응이 되면은 원래 일상생활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도 있고 이렇게 배려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시고 얘기를 들으시면 우리가 사실은 일상적인 삶에서 영위하고 있는 우리가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식사도 그럴 거고 수면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맞닥뜨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좀 많은지 좀 주로 흔하게 호소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그럴 때 대처하는지 좀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환자분들이 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건 제가 미국에서도 교육을 해보고 한국에서도 교육을 해보면 1번은 먹는 거고요. 뭘 먹으면 좋으냐 이런 거 되게 고민 많이 하시고 사실은 저희는 신경 쓰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면하고 통증 이런 부분이 가장 저희가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은 무조건 가려 먹어야 된다.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저희 올바른 정보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환자분들이 이런 먹는 거에 대한 거라던가, 운동에 대한 되게 오해가 많으세요. 예를 들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암세포가 자란다. 암세포는 단 걸 좋아하니까 단 걸 먹으면 안 된다.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썰이 있는 정보들은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처를 확인하시고, 안 따르시는 게 맞고요. 네. 저희 이제 영양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치료를 끝나고 나서는 치료 중 손상된 세포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골고루 잘 먹고 충분한 영양을 보충하는 게 중요합니다. 뭘 안 먹거나, 뭘 많이 먹거나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고요. 네. 충분한 본인에게 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하고
살코기, 생선, 두부, 계란 이렇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시라고 하고요. 당연히 저희 너무 교과서적이지만 비타민, 무기질이 많은 다양한 색깔의 신선한 과일, 채소를 끼니 때마다 섭취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하나가 좋다. 저희가 정보 교육할 때도 말씀드리거든요. 뭘 하나가 좋다. 뭐만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는 저희 이제 아니고요. 대부분 사실이 아니고 골고루 먹는 거 되게 중요하고 운동 같은 경우에도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제 처음에 몸의 건강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때는 본인에게 맞춰서 아까 계획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10분 걸어보고 또 이게 괜찮으면 또 10분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20분 걸어보고 그 다음에 30분 걸어보고 이러는 거죠. 저희가 원래는 암 환자들한테 그 운동의 권고사항은 일주일에 5회 이상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5번 이상 빠르게 걷기 이상의 운동을 하라고 하거든요. 중고강도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환자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아파서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일주일에 하루에 30분 이상 열심히 운동을 했더니 너무 아팠다 그 다음날. 그게 바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인의 체력을 생각하셔서 천천히 운동량을 늘리되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드린 대로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5번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수면은 사실은 진단에서부터 계속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고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면 장애가 여러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을 자기 어려운 분이 있고 또 혹은 잠의 양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잠을 너무 많이 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잠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는 이제 어떤 이 수면 건강을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셔서 이 원인이 뭔지, 예를 들면 이게 심리적인 원인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증이나 뭐 기침이나 설사라던가 신체적인 원인으로서도 수면장애가 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배변의 장애라던가 배뇨의 장애가 있어서 너무 자다가 깨서 계속 중간에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깊이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계속 잠을 못 자 하시는데 가족들은 너무 신경 써서 그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통증과 이런 배변의 원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조절해주면 당연히 깊이 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걸 해결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그리고 환자들은 아무래도 특히 치료를 받는 기간에는 그 낮에 집에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 활동하기 제한적인 분들은 이제 낮에 집에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졸릴 거니까 되게 낮잠을 많이 주무시는데 사실은 낮 동안은 되도록 낮잠을 자지 않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항상 말하지만 늦은 오후에는 알코올이나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게 실질적으로 올바른 수면 습관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수면이 큰 문제, 일단은 규칙적인 생활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본인의 이런 수면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의료진과 상담을 하고 그걸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저희는 권해드립니다. 그래도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요. 훨씬 더 신뢰가 가고, 실천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먹는 것도 사실은 주변에서 이거 하나 하면 돼. 사실 그게 더 솔깃하기도 하지만 딱 이렇게 교수님께 얘기를 들으니까 골고루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암 환자들의 일상을 위한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